마감의 정석입니다. 김정수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정석투자 김종수 전문가입니다. 오늘의 주제 알려주세요. 핵심 세 가지 네. 느낌표. 매수 자금의 연속적 증가, 플러스 배터리 저점 스탑, 플러스 반도체의 고점 돌파입니다. 네, 저도 궁금했던 게 이 부분입니다. 시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들 핵심 요인을 세 가지로 제시를 해주셨고 그 가운데서 오늘 어찌 보면은 조건 하나, 2차 전지가 저점을 높여야 되는데 이 부분을 못했죠. 그렇다면은 이 조건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좀 궁금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거래량이나 반도체 흐름은 어떤지도 함께 봐주세요.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네. 오늘 배터리가 폭락이 나왔잖아요, 앵커님. 네. 왜 급락이 나왔죠? 실적 때문이고 또 증권가에서 목표가 하향 조정 레포트도 나오고 GM 쪽에서도 악재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그 실적 관련된 부진은 근데 우리가 한 달 전부터 있지 않았어요? 에코프로 그룹 실적 발표되고 나서부터 양극재 리튬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 나오고, 그리고 뭐 전해질이나 분리막 관련된 이런 업체들은 계약 지연된다는 내용들이 그 이전부터 좀 있었고, 그리고 테슬라의 실적이 발표가 된 다음에 배터리들 주식들은 그 이후에 반등 나왔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 보면은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되자마자 이렇게 바로 꼬리 다는 흐름들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더 중요한 게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네 글자예요, 네 글자. 신용청산. 오늘 신용청산 때문에 급락한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인가? 금요일하고 그다음에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뭐가 많이 나왔죠? 미수하고 반대 매매가 나왔죠? 여러분. 요거는 몇 시에 나오냐면 9시에서 10시 사이에 나와요. 그 다음에 신용청산 물량들은 아침에 나오기도 하는데 주로 이제 파생 상품하고 연계돼서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11시에서 오늘 이제 1시 선 정도? 요때 이 파생 쪽 포지션을 잘 보면, 이 포지션이 지금 하방 쪽에 베팅한 물량이 얼마 정도 되냐면, 잘 안 보이시죠? 여기 45,000계약 정도 되잖아요. 그죠? 수량으로 치게 되면 45,000개 정도 되고, 금액으로도 한번 봅시다. 금액으로는 3조 6천억 정도 돼요. 여러분. 그리고서 또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07년도, 그러니까 이제 리먼 사태 전후로 해서 지금 2023년도까지 이 외국인 이 포지션이 맥스였던 적은 얼마나 있었을까? 시청자분들 이런 것들 한 번씩 확인해 보셨습니까? 급락하는 이유, 급락하는 원인을 찾으면 여러 가지 이유가 계속 나오는데, 저는 오늘 급락하는 이유는 그냥 지난주 금요일하고 오늘 오늘하고 그다음에 어제까지는 그냥 반대 매매를 유발시킨 거고요. 오늘은 신용을 작정하고 던지는 거구나. 그리고 이 파생 쪽에서 이 포지션이 작정을 던지는 거구나. 그래서 신용 잔고 금액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한번 보여드렸는데 그때는 아마 570억 뭐 이 정도 나왔을 거예요. 840억. 근데 지금은 어제가 한 4천억 정도 나왔거든요. 이거 한 8천억 정도까지 나왔었을 때가 작년도 한 6월 말이나 한 7월 달 정도 됐었죠. 뭐 그런 그림도 제가 보여드렸던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으로 오늘은 그냥 작정하고 던진 겁니다. 작정하고 이 하방 포지션에 대해서 이 신용청산 물량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과매도로 진행됐다고 보면 되고요. 이제 반등 다 나올 거다. 반등 다 나올 건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비중심주는 전 버린다고 봅니다. 이번 구간에서. 그리고 오늘로서 더 확고해지지 않았나. 현재 시장이. 무슨 얘기냐면 종합주가지수가 2668에서 2362까지 떨어지는, 그죠? 2326까지 떨어지는 이런 폭락세가 나오는 기간 동안에 여태까지 배터리는 항상 자기가 1등이었단 말이에요. 내가 항상 1등이었고, 그 다음에 2등은 누구였냐면은 반도체 정도 됐었죠. 3등이 누구였냐면은 자동차였어요. 근데 산업의 규모로 보면은 반도체가 훨씬 더 컸는데, 배터리 쪽에 대한 사랑들이 너무 많았던 거죠. 비투도 많았고, 개인들의 유동성 사랑도 되게 많았고. 그래서 사실상 꼭지에 베팅 하신 분들, 그 다음에 물량 지르신 분들도 정말 많거든요. 이러한 물량들이 지금 하나둘씩 반대 매매나 신용청사 물량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2등에 있었던 반도체가 AI 수요 촉발되기 시작하면서부터 메모리 가격이 실제로 올라가는 거 보면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HBM 증산하는 거 보면서 2등이 이제 1등으로 이제 올라오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1등으로 올라오고 나서 확고하게 1등하고 2등하고 격차를 보이는. 그러니까 반도체가 점점 배터리보다 강해지고 있네. 이렇게 오락가락 했었던 이런 상황에서, 점점 이제 반도체가 이제 강해지고 있네 하다가, 이제는 할 말 없게 만드는. 그 누구도 현재 시장에 대해서 반도체가 배터리보다 위에 있구나라는 거 이제 쉽게 누구도 반박하기 어려울 정도로 시세가 점점 차이가 나고 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반도체 쪽이 1등이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거슬렀던 사람들에 대해서 시장이 분명한 메시지를 준 거다. 내가 1등인데 이거에 대해서 더 이야기해야 되니?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쪽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힘든 시장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쪽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기회를 만들기 어려운 시장이 만들어지는 거죠. 반대로 뒤집으면 반도체 자체를 만약에 흔들어 버린다. 그럼 이건 2300도 깨질 수 있는 시장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만큼 현재 시장에서 반도체 위상은 점점 더 커지는 겁니다.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올해보다는 내년도 이익 컨셉이 더 높아진다든지, 그 다음에 AI 소유가 더 촉발된다든지, 이런 포인트들이 있는 건데,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주장하는 거이기도 하지만 저는 돈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돈이 이게 딱 결정한 거다. 오늘 따라야죠. 시장에서 야, 대한민국 니들 내가 현재 허용할 수 있는 돈은 7조밖에 없어. 7조야. 이거 가지고 나눠 먹어. 근데 반도체는 건들지 마. 돈 빼고 싶으면 나머지 애들한테 빼. 근데 지금 구간에서 자동차마저도 현대차나 기아, 그죠? 그 다음에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 다음에 뭐 셀트리온, 이런 애들 보면 급격하게 자금을 빼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오랜 기간 동안 소외받아서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자동차하고 바이오 쪽에서 자금을 빼기보다는 아예 이참에 배터리 가지고서 급락 나왔는데 한 번 더 괴롭히는 이런 시장으로 가면서 이 돈들을 점점 반도체 쪽으로 이동하는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오늘 시장을 잘 보면 시장이 20포인트 선 정도 급락을 했지만 사실상 반도체는 괜찮았습니다. 오늘 그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되고 나서 한 5% 정도 반등 나왔잖아요. 이것도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섹터에서 제일 못났던 애거든요. 제일 급이 낮에 있었던 애인데 이런 애들조차도 반등을 한다는 얘기예요. LG전자도 마찬가지고. 그렇다고 SK 하이닉스나 뭐 삼성전자를 가지고서 무너뜨리는 흐름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밑에 있는 애들이나 현재 시장에서 자금의 판들을 하나둘씩 키워 올리려고 하더라. HPSP라든지 유진테크라든지 원익 IPS 자금들이 좀 붙는 형태가 붙지 여기서 돈을 빼려고 하는 흐름들이 안 나오는구나. 현재 시장에서. 그러면은 이거는 시장에서 이미 우리에게 메시지를 그 9월달 요때부터 신호를 좀 줬는데 첫 번째 신호로 사람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요번 참에 확고하게 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요걸 우리가 인정해야죠. 돈을 우리가 인정하고 여기에 맞춰서 내 포트를 맞춰가야 기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런 전략들 잘 실천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오늘 핵심 3가지로 이야기하는 거는 뭐냐면 사실상 이게 다예요, 여러분. 이 전략에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 현재 거래 대금이 한 7조 7천억 정도 되면 이거를 위험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산업 중심주를 사는데 똘똘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똘똘하게 사는 겁니다. 만약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나 삼성전기 이런 애들 쪽, 그러니까 반도체 섹터 쪽으로 자금이 계속 붙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돈이 부족하니까. 한미 반도체 이런 쪽은. 지수가 반등이 나오더라도 반도체 중심으로만 나오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배터리는 어떻게 됩니까? 후발로 올라온다고요. 후발로. 반도체 먼저 터트린 다음에 후발로 올라온다고. 요 단계를 우리가 이용을 해서 추가 매수 시점이나 이런 걸 잘 활용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얘네들이 이격이 만약에 정체가 되게 된다면 바이오나 자동차 정도가 좀 순환의 대상으로 좀 움직일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시장이 2350을 그동안 여러분들한테 계속 꾸준하게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기억하세요, 여러분. 만약에 if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고점을 못 높여요. 얘네들조차 건드려요. 근데 지금 반도체가 이렇게 투매가 나왔는데 여기서 저점을 또 깨요. 이거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2300까지도 깨질 수 있다는 생각하면서 가야 돼요. 그럼 그것도 위기 아닙니다. 어차피 회복해져요.
근데 반도체 먼저 회복해주고 배터리 중심주 회복해주고 이런 식으로 간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포인트를 세 가지 매수대금 붙어야만 연속적으로 붙어야만 의미 있는 시장이 된다. 그리고 이번 판은 반도체가 중심이기 때문에 고점 돌파하는 게 핵심이다. 배터리는 저점이 스탑돼야 된다. 멈추기만 하더라도 시장은 제가 제시해드린 이 반등 목표치까지 나올 수 있다. 근데 반도체를 건들면 2,300주 깨질 수 있으니까 현금을 계속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단가를 잘 싸게 살 수 있는 이런 대비를 동시에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요거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게시판에 질문 하나가 들어와서요. 이것만 간략하게 좀 마무리 질문 드리겠습니다. 2차전지 반대 매매 때문이라면, 신용청산 때문이라면 내일은 진정되려나요?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답을 주시죠. 그건 돈이 결정하죠. 신용청산이 예를 들어서 4천억이 딱 끝났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서 반등 나오는데 그렇게 보는 건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몸속에 암덩어리가 있어요. 내가 건강해지고 싶으면 식단 조절도 잘해야 되지만 암을 제거해야 되잖아요. 종양을 제거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동안 종양을 제거 못했던 거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건강한 음식을 먹거나 운동을 하더라도 몸이 잘 나아지가 않는 거죠. 그게 저는 여러분한테 계속 얘기했던 신용청산이나 반대 매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VI 발동이 필요했던 거고 2,450을 깼을 때. 근데 암덩어리가 지금 서서히 제거되고 있는 거죠. 큼지막한 암덩어리들이. 신용청산이 되면 될수록 나중에 V자 급반등 나올 수 있는 주식들이 속출할 겁니다. 배터리는 중심주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포인트 꼭 참고하시고 배터리 중심주 하시는 분들은 이 전략 수정할 필요 없는데 반도체를 같이 하셔야 여러분들 기회를 2배로 키울 수 있으니까 이 포인트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는 좀 답이 되셨나요? 오늘 여러 명의 전문가의 의견을 좀 들어봤습니다. 2차전지 지금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데요. 시장에서 무게중심을 반도체가 중요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조금은 어려운 종목군도 있겠지만은 이 손실을 메우기 위해서 다른 쪽에서 대안 모색을 잘 해보셔야겠습니다. 내 종목 궁금하시면은요, 바로 이어지는 진짜 쉬운 진단 시간에 진단 의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